어쨌든 간에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하이그레이드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상피내염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모의 이윤석 손해산사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건강검진 하시나요? 예, 대상자고요. 너무 떨려요. 하기 전에 그 관장한다는 약 먹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마취 깨고 나서 결과 들으러 들어갈 때 선생님이 이제 뭐 얘기를 말을 끝내기 직전까지 떨림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건강검진 시즌이 또 다가왔죠. 하다 보면은 위라든가 뭐 대장, 소장 쪽에서 용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병원에서 나온 코드만 보고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예방적 목적으로 했을 때는 보험금 지급 안 돼요. 근데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적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건강검진으로 비용이 발생했으면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손보험으로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내시경을 그냥 단순히 건강검진 목적으로 했다면 보상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하다가 용종 나왔잖아요. 그 용종을 떼게 되면 그때는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용종이 뭐죠? 용종은 우리 피부나 여드름처럼 장기 내부에서도 표면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와요. 종기처럼. 그걸 용종이라고 하죠. 근데 용종이 생기게 되면 이 용종도 성격에 따라서 암 아니면 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내시경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오돌두돌하게 나와 있는 부분 용종이 보이게 되면 정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얘를 지져내는 거죠. 떼내게 돼요. 그걸 이제 용종 제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방적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여기 문제가 있는 뭔가가 있네? 치료해야겠어 라고 하면 예방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치료 목적이 되는 거죠. 용종은 무조건 떼야 되는 거니까 치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게 그땐 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그 용종이 경계성 종양 혹은 암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다시 보험금이 다른 걸로 더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단순 용종 우리가 말하는 양성종양이라면은 D12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옵니다. 이 양성종양이라면은 뭐 실손 정도 받으시고 질병 수술비 있으면 그 정도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유사암 코드가 있습니다. 상피내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뭐 기타 피부암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코드상으로 D12는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유사암 코드에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얘가 유사암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코드 변경을 통해서 유사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D12 같은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D12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이죠. D12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종이 발견됐을 때 내 용종에 관여하는 의사는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여하는 의사는 내 용종을 제거한 주치의죠.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 그리고 용종을 제거하고 나면 그 용종을 들여다보는 병리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 2명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병리과에서는 조직검사 결과지가 나와요. 나를 치료해준 주치의는 진단서를 써주죠. 진단서에 일반 양성종양이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면 양성종양은 양성종양인데 분화도가 저등급인 경우와 고등급인 경우로 나뉘어져요. 고등급일수록 종양의 성격이 좀 안 좋다, 성질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양성종양도 고등급, 분화도가 좀 안 좋은 종양 같은 경우에는 상피내암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양성종양이라 할지라도 얘는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사암, 상피내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료해준 의사와 병리과 의사의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다를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암의 기준에서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 병리과 기준을 더 중요하게 봐요. 이 주치의 선생님이 코드를 안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병리과 내용을 가지고 병리학적으로 코드를 저희가 따는 거예요. D01, D01이 상피내암 코드거든요. 따가지고 청구를 해서 유사암 진단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기기 때문에 조직검사 결과지는 무조건 검토해봐야 됩니다. 질병 코드들이 계속 말씀이 나왔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질병 코드는 국제적으로도 그렇지만 한국표준질병성의불 맞아요. KCD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를 아주 세분화해서 코드화해놨거든요. 이 코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코드 중에서 암은 C 코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질병 같은 경우는 D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구분되는 코드인 거죠. 네, 유사암. 상피내암이라든가 경계성종양 이런 것들은 D 코드를 할지라도 유사암의 범주에 들어가죠. 유사암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이전에는 보장하는 액수가 매우 적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액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2019년쯤부터 유사암을 보장하는 금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지금은 5천만 원, 무슨 억 단위까지 있어요. 상피내암이라고 할지라도
하더라도 네. 암이라고 확진이 되면은 실손 보험금을 받는 건 물론이고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의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을 해서 암이 발견됐다. 그럼 일단 조기 발견돼서 좋은 거고 개인 보험을 찾아봐서 암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진단비는 무조건 중복 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이 몇 개가 있든 다 중복으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암은 다 암이라고 보는데 네. 보험사들은 유사암으로 나누는 기준들이 있나요? 유사암은 말 그대로 암은 아니지만은 암과 유사하다. 보험 약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건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갑상선 암, 약관상 유사암입니다. 하지만 치료의학상 이거는 분명히 암이에요. 다만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은 해당이 안 되고 암과 유사한 질병으로 보는 거죠. 갑상선 암 자체를. 이 분류하는 기준은 형태학적 분류라고 해서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종양을 떼가지고 성격을 보는 거예요. 얘가 학생으로 치면은 문제야. 얘는 악성. 그다음 모범생. 얘는 양성. 근데 얘는 모르겠어. 모호해. 분명히 오토바이 훔쳤을 것 같은데 안 훔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경계성. 그러면 형태학적 분류를 코드를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C코드 아까 뭐 D코드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 형태학적 분류를 내리는 번호가 있어요. 마치 그 죄수들 수감 번호처럼 M8240/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내리는 게 있는데 그 번호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직검사 결과지에 나와 있는 진단 결과를 토대로 번호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수형 번호 찾듯이 쭉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 진단 결과는 /0이야, 1이야, 2야, 3이야 여기까지 구분이 돼요. /3이 되면은 얘는 악성, /1이면 뭐 경계성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까지는 암이라고 취급을 안 했었는데 네. 최근에 법원의 판단을 해서 이건 암이야 라고 판단된 그런 질병도 있다고요? 있죠. 대표적으로 유암종이 있고요. 법원에서 아직 판단하진 않았지만은 기스트라고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모두 위장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유암종은 좀 많이 발생하고요. 기스트는 조금 드물게 발생하긴 해요. 기스트 자체가 병명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끊어보시면 기질성 육종, 기스트 이런 식으로 그냥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육종이라는 게 뭐냐면 종양이 생길 때 내시경이 쭉 들어가면은 보이는 면이 있죠. 보통 이제 핑크색으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선분홍빛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쁜 색으로 보이는 데가 상피층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근육층이 있어요. 근데 근육층에서 발생해서 올라오는 걸 우리는 간질성 육종이라고 그래요. 간질성 육종, 기스트라 그러고, 대부분의 용종은 대부분 상피층에 생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유암종은 점막층에 생겨서 올라와요. 위에서 생겨가지고 밑으로 파고드는 게 있고 밑에서 생겨서 위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직 검사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얘는 기스트, 뭐 유암종, 얘는 일반 용종. 어쨌든 병명이 나오게 되면 유암종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지상 유암종이 나왔다. 어떤 의사분들은 D코드로 내려요. D37.5, D12 코드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니까 암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C코드가 아니라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도 저희가 조직검사 결과지 검토해가지고 병리학적으로 이건 C코드가 맞다라는 소견을 받은 다음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고, 기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D코드 주고 있어요. D코드. 경계성 종양으로 봐요. 경계성 종양으로. D37.5, D37.4 경계성 종양 코드가 나가는데, 이 기스트는 현재 조직검사 결과지상 분류했을 때는 얘는 악성으로 가는 게 맞아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악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스트는 사실 조직학적 검토 결과 악성이니까 C코드에 해당하는 일반암 진단비를 줘야 돼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무조건 D코드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쟁점이 유암종보다는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퉈가지고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역시 봐야 돼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네.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직장 유암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법원의 판단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유사암이었지만 지금 이제 일반암 기준에 일반암으로 중대한 암도 마찬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직장 유암종에 걸려서 진단금을 소액으로 좀 받았어요. 네.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재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이라도 재청구하셔야 됩니다. 소멸시효 진행 못 받습니다. 300만 원을 받았는데 진단금으로 지금 하면은 통상 10배를 더 지급하니까 2,7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직검사 결과지하고 진단서를 챙기셔가지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도 검토해가지고 아니 가능하다 그러면은 조직검사에 대해서 병리과 선생님이 있어요. 자문을 받아요. 서류 맞춰가지고 청구가 들어가죠. 보험사에서 뭐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진단서상 C코드가 없으니까 못 주겠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금융감독원 어떤 분쟁조정 사례라든가 판례를 준용해가지고 저희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왜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차피 보상은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직장 유암종, 그다음에 기스트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추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이후에 어떤 질환이 나왔는데 실손보험은 받는 거 말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질병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까 용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용종은 솔직히 뭐 위, 대장, 소장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뗐을 때 그 선종 종류가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하이그레이드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상피내암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유사암이라든가 기스트는 악성암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직검사 결과지를 봤을 때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시아라고 해서
저등급 용종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세요. 자, 오늘은 건강검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받은 후에 어떤 질환이 나왔을 때 이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되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건강검진 모두로 잘 받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